지방흡입을 하려고 결심하셨나요? 여기저기 후기도 보고 어느 병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실 건지 결정을 하셨나요? 그래서 그 병원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기로 하고 병원을 방문을 합니다. 자, 그러면 무엇을 물어보고 어떤 것을 알아보아야 할까요? 내 선택이 정말 좋은 결정이 되려면 어떤 것들을 알아보고 결정을 해야 할까요? 상담을 받아보려는 내가 꼭 알아보아야 하는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? 보통은 뭐 뼈팔이 되고 싶어요, 가능한가요? 개미 허리가 되고 싶어요, 복근 가능해요, 최대한 많이 뽑을 수 있나요, 몇 cc 뽑을 수 있을까요? 뭐 이런 질문들을 준비하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런 질문들 말고 뭐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죠. 안녕하십니까, 지방대학 총장 닥터한입니다. 한동안 영상이 뜸했죠. 지방흡입과 관련된 영상을 100편이 넘게 올리다 보니까 저도 잠시 휴식을 가졌습니다. 새해에 이 새로운 영상을 만들면서 어떤 영상을 준비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지방흡입을 위해 성형외과에 상담을 받으러 갈 때 꼭 물어봐야 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지방흡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 입장에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꿀팁이니까요.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정말 어렵게 또는 막 한방에 결정하고 지방흡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병원에 들어갔어요. 접수를 하고 소파에 이렇게 딱 앉아요. 인테리어는 좋은지, 뭐 깨끗한지, 또 뭐 그림은 뭐 또 괜찮은지, 놓여있는 뭐 잡지도 한번 보고, 코디가 이쁘네, 커피는 맛이 있다 없다, 뭐 음악이 좋네 나쁘네 막 이러죠. 뭐 이런 것들로 평가하고 계신가요?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? 여러분은 어디에서 수술을 받으실지 결정하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하신 거 맞죠?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.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아마 이 코디네이터고, 그 다음엔 상담실장이겠죠. 이런 과정 속에서 병원 시스템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됩니다. 대형 성형외과로 갈수록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정비가 되어 있죠. 작은 곳으로 갈수록 스튜디오스가 해주는 잘 짜여져 있는 이런 서비스 같은 모습보다는 그냥 편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대해주세요. 지금까지 이런 부분은 수술을 잘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? 별로 없죠. 그런데 이 많은 경우에 이 병원의 이 화려한 인테리어, 대기실의 크기, 친절한 정도, 시스템 이런 것들에 매료되어서 병원을 결정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심지어는 뭐 이 병원보다 이 병원이 인테리어가 더 좋아서 그쪽 병원을 선택했어요,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. 본인의 시점에서 병원을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데 중요한 것들을 놓치시면 안 되겠죠? 지방흡입을 하러 간 병원의 이 주 기능을 보고 내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.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토대로 자기 자신에게 맞는 질문들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제가 하나하나씩 알려드릴게요. 이 상담실장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. 지식도 많이 얻을 수 있게 되겠죠? 어떤 분들은 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. 위로도 받고 격려도 듣죠. 그런데 다 좋은데 상담실장이 환자를 진찰하고 수술 방법을 이미 다 결정을 해버리고 결제를 마치는 곳이 있죠. 원장님의 얼굴은 보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어버리는 이 언변력이 굉장히 좋은 병원에 가셔서 결정하는 순간 실수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. 원래 수술이라는 것은 수술하실 의사 선생님에게 진찰을 받고 수술 방법을 정확하게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. 상담실장이 수술 방법을 결정할 일이 아닌 거죠. 이건 너무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. 상담실장이 미리 전부 다 정해놓고 원장님은 그냥 수술만 한다, 뭐 이런 병원들이 있거든요. 글쎄요, 원장님이 수술하시기 전에 진찰을 하면서 플랜을 다시 잡아주시면 다행인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실장이 정한 대로 수술을 한다면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상황이에요. 상담실장은 수술하시는 원장님께서 일일이 이야기를 해드릴 수 없는 이야기들, 아니면 뭐 원장님의 이야기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환자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분이지, 의학적인 결정과 판단을 하는 분은 아니죠. 그런데 수술하시는 의사의 진찰과 수술을 이 디자인하는 프로세스 없이 수술을 결정하게 된다면 이 좋은 방법이 아닐 것 같습니다.
상담실장을 만났을 때 주로 이제 물어보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원장님의 수술 스타일에 대한 질문과 인터넷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수술 전후 사진 이런 거겠죠. 수술을 하시는 원장님의 수술 스타일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. 아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.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정말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원장님인지 잘 판단을 해 보셔야 되겠죠. 그러면 원장님에게는 어떤 것들을 물어봐야 될까요?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를 잘 해야 됩니다. 그냥 알아서 다 해주세요 이러시면 안 되고요. 자신에 대한 의학적인 소개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. 진찰을 받으시기 전에 설문지 이런 걸 받으셨으면 그 안에 자기에 대한 그 모든 이야기들을 정말 솔직하게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.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강상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알러지, 과거 수술을 했다 이런 거 숨기는 분 굉장히 많으신데 이런 것들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진료실에 들어가시게 되면 자신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실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셔야 돼요. 전체적인 실루엣도 중요하고요. 문제가 있는 부위에 대한 불만 사항도 이렇게 잘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. 모든 상황에 대한 전달이 잘 이루어졌다면 다음엔 원장님의 말씀을 이제 들을 차례죠. 간혹 이제 고객분들 중에는 이런 걸 다 알려주기 꺼려하시고 아니면 또 가끔 거짓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안 보여주려고 하고 진찰을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정확한 판단을 하는 건 어렵습니다. 이 원장님이 정확하게 잘 판단하실 수 있게 이렇게 도와드리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제일 이득이 된다는 사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수술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는 환자의 상태가 복잡하고 사연이 많을수록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. 특히 마른 형인데 수술을 받고자 한다거나 비만도가 이렇게 굉장히 높은 분이라면 좀 더 세심하게 이렇게 들여다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. 아마도 이 원장님은 피부의 탄력이나 처짐, 튼살의 유무, 지방의 양과 같은 이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막 그리면서 진찰을 할 거예요. 때로는 이렇게 초음파를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. 이렇게 누워서 진찰을 해봐야지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. 이런 진찰 과정 속에서 자신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시고요. 또 해결 방법에 대한 견해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하겠죠. 어떤 기계를 사용하실 건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고요. 사실 기본적인 지방흡입에는 어떤 기계를 사용하게 되는지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. 핸드메이드로 하든 진동기계를 쓰든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얼마나 이 예술적으로 잘 뽑아주실지가 중요하죠.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뽑기만 하면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. 물론 충분한 양을 뽑아내지 못한다면 이러면 실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원장님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너무 많이 뽑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싹 다 뽑아주실 수 있나요? 무조건 많이 뽑아주세요. 완전 뼈팔 만들어주세요. 개미허리로 만들어주세요. 이런 말들은 수술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.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가능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. 어떤 분들은 이 과장된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. 어떤 분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어법을 사용하시니까 잘 들으세요. 잘 판단하시고요. 지방흡입은 지방을 제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방법도 다양하고 기기도 다양하죠. 그 원장님은 어떤 방식의 수술이 가능하고 어떻게 수술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들어보셔야 됩니다. 특히 피부의 탄력이 떨어진다거나 피부 처짐이 예상되는 분들은 더 열심히 들어보셔야 됩니다.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는지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를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죠. 피부에 처짐이 심한 분들은 복부 성형이 꼭 필요할 수도 있겠죠. 이 처짐이 심하거나 처짐이 예상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복부 성형도 같이 하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한번 받아보셔야 됩니다. 흉터, 이 흉터에 대한 원장님들의 생각은 굉장히 다양해요. 흉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. 흉터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분들도 계시죠. 환자들도 흉터에 대한 생각이 다양하듯 원장님들도 생각이 달라요. 흉터는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정말 흉터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, 그런 분들은 어떤 원장님을 찾아봐야 하는지 느낌이 오시죠?
어떤 원장님은 배 한가운데 2개 뚫고 이렇게 수술하시는 분도 계시고 위아래로 막 앞에만 한 4개 뚫는 원장님도 계시죠. 제 생각엔 그래요. 수술 전과 후의 생각은 계속 변한다는 생각이 들어요. 흉터? 그거 뭐 별거 아니겠지 라고 생각했던 분이 수술 후에 남은 흉터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그거 지방흡입한 흉터야? 이런 말 한마디 갑자기 들으면 엄청나게 예민해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봅니다. 저는 엄청 예민한 편입니다. 명확하게 보이는 흉터는 너무 보기 싫으니까요. 흉터가 하나도 없이 수술을 뭐 가능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건 힘들겠죠. 그렇다면 최대한 개수를 줄이고 최대한 보이지 않게 수술을 하는 것이 관건이겠죠.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런 스킨포트를 사용하는지도 한번 물어보셔야 되고요. 이게 보기보다 이게 삽입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이게 일회용이라서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사용하시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스킨포트를 사용하고 수술했을 때 상처의 모습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 모습 많이 다르죠. 그렇다면 원장님의 비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여쭤봐야 되겠죠? 나중에 이 흉터 관리를 잘 해준다는 이야기는 흉터가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한다는 그런 이야기니까 저라면 일단 거긴 좀 걸러둘 것 같고요. 수술 전에 디자인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를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. 내 몸매가 예뻐지려면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, 뭐 이런 단순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, 이런 거를 잘 들어보는 거죠. 어떻게 해야 내 몸매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예뻐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이니까요. 자, 원장님과 진찰이 끝나서 명확한 플랜이 나왔나요? 그렇다면 병원에 대해서 한번 쭉 둘러볼 기회가 되셨을 거예요. 복도 건너 여기저기도 한번 힐끔힐끔 보셨을 것 같고요. 시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방인 것 같습니다. 얼마나 이 청결하게 유지가 되는 병원인지 아셔야 할 것 같아요. 수술방에 들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실 수는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알아보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. 너무 작은 수술방은 수술하기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. 이런 곳에서는 간단한, 아주 간단한 지방흡입만 가능하고요. 수술방이 이렇게 분리된 공간에 위치한다면 분명히 청결하게 잘 유지가 되는 병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수술방 시설에 대해서 실장님에게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. 모든 수술은 의사와 간호사가 이 한 팀을 이뤄서 시행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간호 인력의 숫자와 그들의 경력도 굉장히 중요해요. 잘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 이 베테랑 간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라면 충분히 좋은 병원일 것 같고요. 수술할 때 들어가는 인원이 뭐 1명, 2명 이 정도라면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술하는 것은 쉽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친절한 것이 나의 기분을 업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요. 하지만 이 친절이 좋은 수술 결과를 주지는 않아요. 요즘 거의 모든 병원들은 이렇게 친절하죠. 때론 한 명의 직원이 조금 불친절하게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병원 전체를 판단하시고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제 생각입니다. 마취도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. 마취과 선생님이 상주하시는 곳이라면 물론 제일 좋겠죠. 그렇다고 해서 수면 마취로 수술을 하면서 마취과 선생님께서 상주하시는 그런 곳은 거의 없어요. 마취과 선생님들은 주로 이 전신 마취를 하기 위해서 상주하시니까요. 수면 마취는 보통 이 프로포폴이라는 약물로 하게 되는데요. 요즘엔 이 바이파보, 아니면 또 덱스메딘, 이렇게 더 비싸고 좋은 약을 쓰는 병원들도 많이 생겼죠. 이런 약은 프로포폴하고는 좀 다르게 해독제가 있어요. 그래서 해독제를 딱 주사를 하면 1분 이내로 빠르면 한 30초 내에 마취해서 확 깨요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. 저희도 이 약으로 바꾼 뒤에는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마취에 임합니다. 정말 호흡저하와 같은 이런 심각한 부작용이 거의 없어서 편안한 마음이죠. 단지 이런 약물을 사용할 때는 수술한 다음에 한 2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 잠을 잡니다. 좋은 점은 수술한 후에 딱 깼을 때 이렇게 아픈데 그걸 느끼지 않고 그냥 계속 잠을 잔다는 거고요.
단점은 수술 당일 퇴원하기는 좀 힘든다는 거죠. 입원 시설이 없는 병원에서는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약물이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. 사실 입원을 하면 수술 후 첫날 겪게 되는 이 많은 어려움이 줄어들고요. 안전하기 때문에 지방흡입 이후에 하루 입원하는 것이 매우 좋은 것 같아요. 물론 아주 간단하게 좁은 면적을 수술했다면 입원까지 뭐 할 필요는 없겠죠. 수술 시간이 근데 한 3시간이 넘어간다 뭐 이러면 반드시 입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후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. 후관리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하셔야겠죠. 수술을 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붓기에 관한 관리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. 두 번째는 수술 후에 피부가 아래 조직과 이렇게 유착이 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관리나 이런 치료인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병원마다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다양할 건데요.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잘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젠 뭘 물어보셔야 하는지 잘 아시겠죠?